네, 안녕하십니까. 토마토 투자자문 김경환 연구원입니다. 저는 이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좀 하고, 최근에 이제 회사에서 건강검진도 받았는데,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부분들을 친구들과 혹은 주변 사람들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,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, 건강이 곧 돈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좀 요즘에 실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, 오늘은 주식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들과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의 뉴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. 바로 뭐냐면 만성 질환에 대한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 중에서 35%를 차지했다는 뉴스가 굉장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. 작년에 이제 만성 질환 진료비가 18조 원을 돌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 진료비 중에서 35%의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것인데, 조금 더 자세히 보면 35% 이상을 차지하는 이제 만성 질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마련이,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뉴스입니다. 실질적으로 이제 만성 질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고, 그에 대해서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는지 부분들을 한번 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이제 만성질환이라는 개념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 또는 1년 이상의 계속되는 질환을 말하고요. 그리고 만성적으로 뭐 질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고, 그 증세가 완만하게 나타나서 장기간 지속되는 질환들을 이제 만성질환이라고 합니다. 특히 이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뇌혈관 질환이라는 게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만성호흡기 쪽에 이제 호흡기 질환이 좀 있겠고, 심혈관 질환, 그리고 당뇨병, 그리고 암, 이런 것들이 이제 만성질환으로 특히 분류되는 부분들이다.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, 자, 만성질환이 나오기 전에는 우선은 선행적으로 나오는 질환들이 있습니다. 요게 이제 확산이 되면서 만성질환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, 첫 번째로 이제 선행질환을 좀 보면 고혈압이 있으시거나, 이런 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? 이런 거 체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, 고혈압이거나 아니면 당뇨가 있거나, 비만이신 분들, 그리고 이제 고지혈증, 이런 부분들이 선행질환으로 좀 나오게 되고요. 요 부분들이 약간 악성으로 좀 확산이 되게 되면 이제 만성질환이 되는 건데, 뭐 이제 암이라던가 만성호흡기 질환, 그리고 치매, 이런 것들, 그리고 관절 질환, 관절염 같은 거죠.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만성 질환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된다. 그래서 이게 조금 안 좋게 되면 이제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.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, 그러면 우리나라 2013년도에 사망을 했었던 원인을 한번 좀 살펴보면, 감염성 질환이 한 7% 비중으로 사망의 원인이 좀 됐었고요. 그리고 이제 손상 질환 같은 게 이제 12% 정도 됐었고요. 근데 81%가 바로 뭐냐면 비감염성 질환이라고 하는 이제 만성 질환. 이 부분들이 81%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좀 심각한 사망의 원인이 좀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비감염성 질환에서는 암이 35% 비중을 차지하고요. 그리고 이제 순환기계 질환 27%, 그리고 당뇨병 같은 경우도 5%를 차지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, 고령화가 되는 건 사실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고요. 어떻게 보면 오래 살 수 있는 어떤 치료 환경이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, 근데 고령하게 진행될수록 이런 만성질환에 대한 비중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걸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.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, 실질적으로 이제 고령화가 60세에서 99세 사이에 질환 자체를 보면 만성질환 쪽에 특히나 의약품 사용 비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. 이 60세에서 99세 사이에 이 나이를 형성하고 있으신 분들이 만성질환 의약품을 굉장히 좀 많이 사용하는데, 실질적으로 지표를 보면 60세에서 69세 의약품 증가율이 한 4%에서 10%까지 차지를 하기 때문에,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표로도 확인이 된다.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, 대부분의 이제 뭐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중에
두 개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무려 75%가 될 정도로 이미 확산이 굉장히 좀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된다.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특히나 이제 당뇨병이나 심장 질환 그리고 만성 심부전증 이런 것들이 이제 환자 수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특히나 연평균 성장률로 보면 뭐 성장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당뇨병 환자 수가 한 4.5% 평균적으로 좀 늘어날 정도로 굉장히 좀 안 좋은 부분들이다.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심장 질환도 5% 늘어날 정도로 굉장히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.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성 질환의 이제 환자 수 추이를 보고 그리고 진료비 추이를 좀 보면 계속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게 사실 좋다고 생각하기가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진료비가 계속 늘어나니까 이 환자 수가 늘어나게 되고 진료비가 늘어나게 되면 이 환자들한테는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사실 뭐 제약사들은 굉장히 좀 좋겠지만 우리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만성 질환 치료제 이런 것들의 가치가 환자 수가 늘어나고 진료비가 늘어날수록 이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먼저 좀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뭐 다음 슬라이드 좀 보시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 쪽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생길 겁니다. 특히나 뭐냐면 한미약품이 5조짜리 퀀텀 프로젝트를 기술 수출 대박을 하지 않았습니까? 퀀텀 프로젝트가 이루어진 케이스를 좀 보면 당뇨병 치료제가 5조를 판매를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당뇨 시장 규모가 굉장히 좀 컸었기 때문이고요. 그래서 5조에 팔렸던 이유가 된다. 좀 이렇게 보셔야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당뇨 치료제 시장 규모가 굉장히 좀 크고 그만큼 시장의 수요가 높다는 것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5조 원에 달하는 계약 규모를 수출할 정도로 이 당뇨병 치료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급성장하고 있고 가치를 많이 부여하고 있다는 게 우리 주식 시장에서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?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자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 같은 케이스가 굉장히 좀 많이 생길 겁니다. 특히나 2015년 11월 5일 날 당뇨병과 이제 비만 치료제 기술 수출을 무려 5조 원 규모로 좀 했었고요. 그리고 2015년 7월 28일에는 폐암 치료제 수출을 8천억 대 수출을 계약을 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케이스가 많이 나올 거고 특히나 최근에 바이오에 대한 가치를 리레이팅 해주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다.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을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세 종목을 하나 가져왔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코오롱입니다. 코오롱 생명과학이 이제 티슈진 C라는 관절염 치료제를 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삼상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코오롱 같은 경우 그 지분 가치가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.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이센스 당뇨병 환자가 늘어날수록 이 회사의 혈당 측정기는 전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.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화제약이라는 회사가 경구용 항암제 그러니까 입으로 먹는 항암제를 지금 치료를 3상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전반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. 차트를 통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코오롱입니다. 코오롱 최근에 거의 신고가 전고점 부근에 좀 위치해 있는데 코오롱 생명과학이 앞으로 라이센스를 하게 되면 이 회사는 전고점을 좀 뚫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.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두 번째로는 아이센스입니다. 아이센스는 뭐 이 당뇨병 환자가 늘어나면 혈당 측정기가 안정적으로 좀 늘어나기 때문에 의료기기 중에서는 이제 만성질환에 좀 영향이 되어 있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볼만한 회사는 이제 대화제약이라는 세계 최초로 경구용 항암제를 지금 개발을 좀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3상이 완료가 됐고 앞으로 이제 판매를 좀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세 종목들 관심을 가지고 한번 좀 보자.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